백세 시대 백세 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는 3.2% 오른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년 동월 대비 올랐지만 전월 3.7%에 비해서는 0.5%포인트나 축소된 결과입니다. 시장 예상치는 3.3% 상승했는데 실제로는 0.1% 밑돈 겁니다. 4개월 만에 신장률이 둔화했다는 것. 이것 때문에 미국 증시는 크게 환호를 했습니다. 5개월째 3%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연준이 목표하는 2%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12월에 금리 동결 확률은 99.7%나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플레가 잡혀간다라는 그런 신호를 시장에서 확인하면서 12월 달에는 금리 동결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연준의 매파적 발언은 계속될 것이라 보는 것은 연준이 목표하는 인플레이션 2%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2% 낮추겠다는 그 연준의 의지를 매파적으로 표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면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도 좋을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았지만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은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 증시가 상승을 하면 암호화폐 시장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더라는 것이 최근의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인플레이션의 둔화 추세를 분명히 확인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렇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 지금까지의 흐름은 증시와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의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좋겠죠. 또 가짜 뉴스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출렁거리는데요. 블랙록의 리플 신탁 등록이 되었다는 그런 가짜 뉴스가 나오면서 리플은 순간적으로 12% 급등했다가 다시 상승폭을 다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리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승을 했다가 확 꺼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가짜 뉴스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리플과 관련된 가짜 뉴스지만 전체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 가짜 뉴스가 활개를 치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의 그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위험과 더불어서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했던 암호화폐 시장에 좀 조정이 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이 견주한 흐름이지만 37,000달러를 넘어설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제가 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조정에 대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경우의 수를 따져서 대응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37,000달러를 하회한 상황에서 어느 자리가 지지가 되고 어느 자리가 또 치고 달릴 수 있는 고점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현재 비트코인은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 되는 흐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 증시 나스닥 지수는 일봉 상황에서는 많이 오른 모습이지만 이 갭상승이 참 좋지가 않습니다. 갭상승이 이렇게 크게 나타난 것은 이 갭을 메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점 두 개를 지난 2021년도의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게 추세를 연결해 보면 바로 정확하게 세 번째 고점에 닿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봉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에서 또는 주가 지수에서 고점을 잡을 때는 바로 이렇게 삼봉 추세를 통해서 고점을 잡게 되는데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저항 자리 잡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저항 자리 잡는 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매수는 쌍바닥, 또 삼중바닥, 또 중장기 이평선, 일목균형표, 구름정 하단, 매물대 자릿수 피보나치 이렇게 잡는데요. 매도는 반대로 쌍봉, 삼봉 이렇게 해서 잡는 겁니다. 그런데 주봉에서 나스닥 주봉에서 이렇게 삼봉이라는 봉우리를 만났다는 것 이것을 본다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는 하락으로 반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지표도 계속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CCI가 과열권에 있습니다. 이제 조정이 임박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또 어떻게 될까요? 미국 증시가 조정을 보인다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은 견조하게 또 상승을 할까요?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되면 기관의 자금이 유입되게 되겠죠. 기관의 자금이 많이 유입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승인 마감일은 이제 1월 10일입니다. 1월 10일의 데드라인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7일에 또 승인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1월 15일이고요. 11월 17일 바로 이틀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자금 유입이 크게 될 것입니다. 아크인베스트의 CEO 캐시 우드가 2030년까지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25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장에서의 규모는 1조 4,5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25조, 거의 20배가 넘는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큰
큰 자금들이 계속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화폐에 대한 해칭 수단으로, 그리고 금을 대체하는 그러한 희소성이 강한 바로 비트코인, 바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할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전에는 4시간 봉에서 60선을 지지하는 것을 제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60선을 벗어나면서 60 라인을 벗어나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이 아니라 이렇게 꺾이는 흐름을 보면서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온 것이고요. 지금 이제 테스트하는 것은 바로 120 라인입니다. 120 라인까지 왔습니다. 근데 120 라인이 우상향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60 라인이 120 라인을 깨면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120 라인을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바로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면 17일에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20 라인을 지지받고 17일에 현물 ETF 승인이 결정이 나버리게 되면 여기서 또 이렇게 크게 오르겠죠. 그래서 반면에 승인이 안 된다 그러면 실망 매물이 쏟아져서 바로 여기 240 라인까지도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승할 때의 한계점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제가 주봉 상황에서 봤을 때에 주봉에서 상승한다 하더라도 부딪히는 저항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현물 ETF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는 저항 라인에 다가온 상황입니다.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에서도 보게 되면 기준선 저항이라는 자리가 다가왔다는 것이죠. 기관들이 자금을 투입하더라도 이 기술적 자리를 무시하고 올릴까요? 기관들은 철저하게 기술적인 자리를 중시하면서 움직이는 그러한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더라도 저항대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하락을 할 때는 지지 라인을 보고 대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참고해야 되겠죠. 하락을 할 때 4시간 봉에서 240 라인의 지지를 확인하고 상승할 때는 월봉의 기준선의 저항을 확인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안내해 드리는 코인 정보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외롭게 투자하지 마시고 실시간 속보, 뉴스보다 빠른 속보 소식, 급등코인 실시간 정보, 롱숑 포지션 안내,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실시간 기술적 분석, 또 리플과 같이 순식간에 급등하고 급락하는 이런 패턴에 있어서의 대응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뉴스보다 더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인 정보방 010-7416-2630에 숫자 1번만 문자로 주셔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자서 매매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분석과 더불어서 실시간 속보 소식,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이러한 코인들에 대한 그 정보들, 따끈따끈한 정보들을 코인 정보방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010-7416-2630에 숫자 1번만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